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을 냈던 하루가 아닌가 싶은데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8.7포인트 상승 출발로 시작됐습니다. 외국인들은 장 출발부터 현 선물 매도 출발을 일부 했는데 기관이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출발하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테슬라 상승에 이어서 낙폭과대 2차전지 소재주가 반등을 보였고요. 전기차 충전 관련주라든지 폐배터리, 페라이트, 리튬 등 관련주가 강세였죠. 대부분 다 2차전지하고 관련된 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긍정적인 보고서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도 미쳤다 볼 수 있겠고요. 전날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은 시장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했던 부채 협상 관련된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면서 장 초반 투심을 자극하면서 시장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협상 후에 오늘 한국 시간 오전 8시 기준 메카시 의장이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메카시는 생산적인 논의를 했고 오늘 밤 대화의 어조는 평소보다 좋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오늘 밤이라는 건 이제 미국 현지 시간을 말하는 거죠. 네네. 한국으로서는 오늘 아침 8시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고 언급을 했는데 한편 디폴트에 대비를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그건 아니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디폴트 가능성은 극히 없다. Not on the table 이렇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허. 그렇게 이야기됐고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더불어서 이제 72시간 규칙, 즉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고 나면 이것을 검토해야 하는 시간으로 하원 규정에서는 72시간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감안하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X데이트라고 이야기되는 게 6월 1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2시간을 하원에서 이제 검토할 하원 규정이 이제 필요한데 시간이 필요한데 거꾸로 역선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이번 주 안에 타결이 돼야만이 6월 1일 X데이트 이전에 72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3일 전까지는 이제 합의가 돼야 되는 거군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역산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해서 머릿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6월 1일 지난다고 해서 바로 디폴트 되는 건 아닙니다. 세수가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세금이 거쳐지면은 길게는 여름철까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엑스데이트 6월 1일이 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큰일 나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시장에서는 6월 1일 정도를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72시간 규정을 따져보면 그러면 이번 주 안으로는 합의를 하는 건가? 이런 예상을 이제 시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않게 되는 것도 가능성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합의 기대를 높였다는 점에서 기자회견 이후에 미국 증시 시간의 선물이 한 0.2% 이상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제 네. 국내 시장을 출발하게 만든 겁니다. 코스피는 금융투자와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 순매수가 유입됐고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시장을 제한적으로 순매도 일부 좀 하기도 했습니다만 기관과 동일하게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코스닥은 6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강한 편이죠. 네. 외국인들은 전기전자와 의약품을 매수했고 유통과 화학, 철강 등을 순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와 제약업종 매수 들어왔고 기관은 코스피 대부분 업종을 매수하면서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중심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0원 정도 초반대로 상당히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5월 고점 장중 1343원 대비 30원 이상 지금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업종별로는 철강 금속 강세였는데 역시 이제 최근에 기간 조정 지속됐던 포스코 홀딩스 상승세를 보였고 거기에다가 알루미늄 관련 기업들도 강세가 뚜렷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특히 화학 쪽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중심으로 강세였고요.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 보험업종 강세가 DB손보나 현대해상 등이 이끌었고 최근 하락세가 지속됐던 한국전력도 3거래일 연속 반등세가 일단 장중에 나왔습니다. 의료종밀이 이제 가장 부진했고요.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인터넷주도 약세가 이루어졌고 서비스업이 수익률 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 외국인 순매수 속에 업종별로는 일반 전기전자, IT 부품, 화학이 강세를 보였고 종목단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등의 2차전지주가 아주 강세를 나타냈고요. 반면 게임주가 일부 약세를 보이면서 디지털 컨텐츠가 하락세를 보였고 반도체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출회가 됐습니다. 네. 반도체가 최근에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약간 좀 약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오늘 제일 그래도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이대로 꺾이나 이런 이제 반도체가 아니라 2차 전지가 이제 최근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거 네. 꺾이나 싶었는데 오늘은 다시 좀 힘을 냈습니다. 네, 사실 뭐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렇듯 하다가 또 이제 밀리고 하면서 계속 네네네. 바닥을 마련했던 자리인데요. 지난밤 뉴욕 증시가 뭐 부채한도 협상 관련된 이슈가 있었지만은 뭐 테슬라가 4.85% 그리고 리비안이 5.64, 루시드가 6.5% 등의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서는 전기차,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수소 이렇게 해서 테마가 굉장히 많이 강하게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국 시장에서도 그러한 섹터 관련해서도 강세가 보였다 이렇게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말씀드렸던 테슬라가 이제 사이버 트럭 양산 계획이라든지 신형 모델 3가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완성차 업체 포드가 테슬라를 추월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또 다 하겠다. 아주 공격적인 발표를 또 하면서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도 이루어졌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포드는 투자자와 분석가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졌는데 테슬라를 능가하는 전기차 업체가 될 것이라고 이제 공격적인 선포를 했고요. 배터리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원자재 공급업체, 세계 1위 리튬 업체인 미국 알베말과 칠레, SQM 등과 1년의 공급 계약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에 관련된 공급도 굉장히 다변화하면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공급을 받게끔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시장 전문가들이 포드가 상업용 운송 밴 등의 특정 전기차 시장에 집중하겠다는 점을 시사하고, 이외의 전기차 시장에서는 역시 테슬라와의 경쟁 업체가 하나 줄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포드가 상업용 운송 밴에 대한 특정 전기차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뭐 우리가 승용이라든지 다른 쪽은 테슬라의 경쟁 업체에서 하나 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테슬라 쪽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택배 차량이라든지 맞습니다. 뭐 음식 배달 이런 거 이제 네. 아예 그냥 좀 집중을 해보겠다. 네네네. 포드가 이제 그렇게 본다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덜어지는 것도 뭐 되는 거니까 양쪽이 다 윈윈할 수 있는 거죠. 시장이 다르다 보니까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공격적인 이야기를 이제 포드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주가 오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한투증권에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주가 강세에 대한 코멘트를 장중에 또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이슈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국의 탄산리튬 스팟 가격의 반등세가 지속됐다는 점이 이유를 들었습니다. 4월 말 저점을 찍고 뭐 전 고점인 작년 11월 중순 대비 하락세가 68%나 급락했는데 최근에 약 3주간 아주 저점 대비해서는 56%가 다시 급등하고 있으니까 이 리튬 가격의 상승이 일단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간다는 거죠. 공급 증가에 따른 리튬 재고 증가로 가격이 약세였으나 재고 소진이 되고 수요 회복이 되면서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는 하반기 중국 전기차 수요가 강세로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중국의 1분기 신에너지차 생산량이 전년비 26% 증가, 그리고 4월에는 전년비 105% 증가로 기록이 됐습니다. 1분기보다 지금 4월 들면서 더 기록세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강세가 또 전망되고 있고, 중국의 2차 전지 셀 오버캐파나 공급 과잉 리스크가 다소 좀 해소되는 부분이 4월 달에 들어왔다,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반기 소재 수급 개선 전망인데, 뭐 분리막이나 전해질, 동박 등의 재고 이슈와 가격 하락 때문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약세였던 글로벌 기업들이 하반기 들면서 뭐 이익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가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강세로 분석할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나아가서 한투증권에서는 2차 전지 소재 업종에서는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세컨드 픽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을 뭐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는 뭐 하반기 분리막 업황 개선이나 이익 반등,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북미 중심으로 증가하는 양극재 수요나 뭐 양극재 가격, 이익률 반등의 수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투증권에서 탑픽으로 뽑은 거니까 뭐 이게 뭐 모든 뭐 주가를 뭐 선행한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뭐 그렇게 일단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한투의 분석은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뭐 이게 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다음이죠. 이거는 이제 리튬 가격의 상승을 제가 보여드리는 표이고요. 리튬 가격이 고점에서 빠진 뒤에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표이고요. 그 다음 사진 좀 띄워주세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외신입니다. 외신에서 보면 배터리 쇼티지 나온다는 거죠. 이게 뭐 GM 쪽에
배터리 쇼티지가 나오면서 2025년도에 GM의 전기차 판매 플랜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외신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GM 쪽에. 뭐 모자랄 수 있겠죠. 네. 예, 그러면 GM과 관계된 국내 양극재 소재 업종들은 더 좋은 거죠. 그죠? 네. GM 쪽에 지금 배터리 때문에 GM 쪽에서 차량 판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GM이 예상하고 있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외신에서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LFP나 일부 이제 중국 쪽에 있는 배터리는 지금 약간 공급 과잉이라는 이슈가 사실 1분기에 좀 제기가 됐는데 아까 어느 정도 좀 풀리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중국 내에 말고 북미 쪽에서는 GM, 특히 이제 GM 같은 경우는 25년 판매 계획에 대해서 차질을 빚을 정도로 배터리 쇼티지가 지금 있는 상태라고 일부 리포트가 나오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더 많이 이제 뭔가를 계약을 해야 되고 더 많이 생산을 늘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국내 업체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이야기죠. 뭐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미쳤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테슬라 공장 관련해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어느 쪽으로 들어갈 것인가 말이 많았는데요. 해외 쪽에 지금 인도 쪽인가요? 지금 이번에 아마 결렬된 것 같습니다. 테슬라 공장 유치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죠? 한국의 유치 가능성? 이제 계속 그게 이제 좀 언급이 됐어요. 물론 이제 가능성이 높은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정말 어렵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이제 인도 쪽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테슬라 공장 유치가 일단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한국 쪽에 뭔가 좀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지금 구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공장 유치 관련된 각국의 인센티브 비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로. 그래서 한국이 뭘 주는지, 태국이 뭘 주는지 뭐 등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설비 투자액의 25% 세액 공제, 그다음 투자액의 최대 50% 현금 지원 등등 이렇게 굉장히 좀 뭔가 공격적인 인센티브를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뭐 립 서비스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을 뭐 주요 후보지로 또 생각하고 있다는 말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뭐 그게 립 서비스일 수도 있고 정말 진지하게 고려할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 들어온다면 한국에서는 이제 자동차 부품 등등의 어떤 생태계 뭐 이런 건 굉장히 강점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고 맞습니다. 뛰어난 기술력, 배터리 뭐 이런 건 이제 강점인 것 같긴 한데 공장을 한국에 짓는 게 비용 측면에서는 예, 제조업체 측면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인건비 문제나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뭐 멕시코는 그쪽 국경 근처이기 때문에 갔다 보고 네. 뭐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는 대부분 이제 이쪽 동남아 쪽이라서 그리고 인건비 문제나 네. 이런 타 그렇죠. 업체들과의 뭐 또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세제 지원이나 현금성 지원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가 뭐 인도 쪽에서 어쨌든 그 공장 관련된 네. 이 유치가 실패했다는 이유가 다들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어쨌든 좀 좋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그냥 뇌피셜지라도 일단 또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2차 전지주의 반등은 뭐 여러 개인들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저도 뭐 저희 고객 중에도 1분기에 돈을 많이 번 분이 최근에 2차 전지가 이제 2차 전지를 많이 벌었다가 2차 전지가 조정 나오면서 조금 주춤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저희 고객들도 올라오면서 또다시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이제 메이크업을 또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저도 상당히 좀 다행인 부분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리튬 관련주도 올라갔습니까? 네, 뭐 2차 전지 관련된 뭐 확산된 쪽으로도 뭐 2차 전지 리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충전 시장 관련도 올랐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최대 석유 기업인 엑스모빌도 갑자기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채굴에 나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모빌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엑스모빌이 리튬 채굴을 위해서 미국의 아칸소주 남부에 있는 12만 에이커 규모의 리튬 매장지를 탐사업체인 갈바닉 에너지로부터 사들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매입 가격은 1,320억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몇 개월 내에 리튬 채굴을 시작하고 수익성이 입증되면은 채굴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고 갈바닉 에너지가 외부 컨설턴트 기업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네. 이곳에 400만 톤의 탄산화 리튬이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된다고 리포트가 나왔고 이는 이제 전기차 약 5천만 대분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뭐 이런 외신이 이제 이야기되면서 국내에도 리튬 관련된 테마성 종목들이 주가가 올랐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역시 뭐 또 전기차 관련이 있는 소식이 또 있군요. 네, 이 전기차 충전 시장 성장 전망 이건 뭐 역시나 중장기적으로 그리면 당연히 충전소가 많아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기차 차량 자체가 많아지면
뭐 우리가 이제 정유소 정도 수준만큼은 될지 모르겠지만 숫자가 많아야 뭐 지나가다가 뭔가 차징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기차 충전 시장 당연히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소기업 영역이었던 충전 시장에 대기업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고 뭐 그룹 계열사의 사업 역량과 자금력을 무기로 전기차 시대의 뭐 개화에 맞춰서 급성장하는 부분으로 이제 충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SK, 현대차, LG, GS, 롯데 등의 주요 대기업들이 모두 참전하고 있고요. 기존 업체를 M&A 하거나 자체 사업을 출범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충전 사업 진출을 또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컨설팅 기관 롤랜드버거에 따르면은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 규모가 올해 550억 달러, 72조 원 정도 수준에서 2030년도에는 3,250억 달러, 약 427조 원 규모로 6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지금 아직 네네. 인프라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러고요. 또 고속 충전에 이런 게 되게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뭐 고속도로 막 달리다가 충전이 들어갔는데 2시간 충전 이러면 진짜 못 가는 거잖아요. 네. 뭐 30분 충전이라든지 굉장히 고속 충전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조금 비싸더라도 충전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진을 좀 가져와 봤는데 SK증권에서 그와 관련된 자료가 좀 나왔습니다. 예, 지역별 국내에서 전기차 충전기 대수 현황인데요. 22년 기준인데 보시면 역시 서울과 경기 지역이 제일 많기는. 물량이 그죠? 네. 서울 내에서 제일 많은데 이게 뭐냐면은 그 파란색으로 점 찍어 놓은 것은 급속차 충비입니다. 응? 급속. 충비는 뭐예요? 그러니까 비율이죠, 비율. 급속 충전 차종 비율인가?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막대 그래프는 뭐냐면 약간 짙은 회색이 완속 충전기 좀 늦게 충전되는 개수고요. 네. 그 왼쪽 좌표를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면 만대로 이제 표시되는 부분이 보이죠. 네. 그러니까 그걸 보이고 그 막대 그래프의 약간 옅은 회색은 급속 충전기 개수죠. 네. 그 서울 같은 경우는 한 3만 한 5천 개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완속이 거의 대부분이고 절대 다수고. 예, 급속 충전기가 조금 있죠. 극히 그죠? 소수네요. 네, 급속은.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경기도 뭐 비슷한 것 같고요. 경기도는 한 5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죠? 네. 예, 예. 5만 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 그러니까 이제 점으로 찍힌 것은 오른쪽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예, 충전기 전기차에 대한 충전기 개수인데 이 비율인 것 같아요. 비율. 아. 네. 전기차를 충전기로 나눈 예, 네, 맞습니다. 전기차 예. 대비해서 얼마나 충전기가 있느냐를 예. 좀 따져 보니까 비율입니다. 비율. 네. 완속의 경우는 거의 뭐 2%? 아니요. 충전기당 전기차 개수예요. 그러니까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럼 뭐 충전기 한 개당 뭐 한 2대 요 정도. 네, 그러면 이제 되는 건데. 많이 깔려 있다는 이슈잖아요. 네, 근데 급속 차 충비는 뭐죠?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충전기 한 대당 한 30대 가까이. 그럼요. 예, 서울 되니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대 정도 되는 그래프 거죠.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표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급속 충전기가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간색은 굉장히 낮게 돼 있기 때문에 충전기 한 대당 전기차가 소요되는 것들이 굉장히 낮으니까 많이 깔려 있다는 거고요. 네네. 네, 급속 충전기가 적게 깔려 있다 이렇게 표시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가 전체적으로는 뭐 워낙 넓기 때문에 개수로서는 제일 많지만 서울 지역이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뭐 부산, 대구 뭐 이쪽은 아예 뭐 낮죠. 대도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굉장히 좀 높여져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주요 국가별 차 충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게 보면은 충전기 한 대당 전기차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전기차 대수. 네, 그러니까 충전기 한 대당 전기차 대수입니다. 우리가 많은 편이네요. 네, 많은 편입니다. 그래요? 네, 유럽이 지금 충전기 한 대당 15대 커버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충전기가 많았나? 뭐 전기차 대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예. 네네네. 어쨌든 상대적으로 적고 네. 공공 위주로 네.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충전기를. 네, 그러니까 공공 위주이니까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그 거리에서는 볼 수 없어도 네네. 공공 장소에는 많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무슨 공영 주차장 뭐 이런 데들 보면 하긴 많이 깔려 있긴 하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환경으로 보이잖아요. 네. 뭐 유럽이나 특히 미국은 더 많이 깔아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이나 미국이 특히나 많이 깔아야 되니까 시장이 열리는 건데 자, 그러면 한국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는 뭐 그러면 거의 많이 깔린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국내 충전기 설치 장소의 미스매치인데요. 아, 자, 설치 지점 순위가 보면 상업시설이 1위, 공공시설, 뭐 관광문화체육시설, 기타시설, 주차시설, 휴게시설이 이제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보세요. 충전량 순위를 보면 휴게시설이 제일 많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차를 몰고 휴게시설에서 제일 많이 충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차장, 그다음에 상업시설, 공공시설, 기타시설, 뭐 관광문화체육시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 없고. 그렇죠. 꼭 필요한 데 없고 약간 엄한데 많이 충전기가 있다는 겁니다. 아, 미스매치가 좀 있다는 거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충전기 설치 장소의 미스매치가 결국은 이제 충전기를 찾기가 되게 어렵게 만들고 이제 더 많이 이제 깔아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국가별 차 충전기를 보면은 한국이 상당히 양호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충전기 설치 장소에 약간의 국내 미스매치가 좀 심화돼 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많이 깔아야 되잖아요. 휴게 시설 쪽에 많이 깔아야 되고 주차 시설로 많이 깔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더 확산이 돼야 된다는 점도 네, 이렇게 네.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근데 깔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은 워낙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공급 차원에서 그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기 공급이 원활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게 또 충전기 사업도 부동산 사업과 매우 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 현재 있는 도시의 어느 부분에서 이제 그걸 좀 떼내고 거기 이제 충전 시설을 만들려면 워낙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아마 말씀하셨던 무슨 저 휴게 시설이나 주차 시설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 것도 아마 그 비용 문제가 좀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러겠죠. 네, 공공기관은 예. 그나마 좀 뭐 자기들 주차장이니까 이게 할 수 있는데 예,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결국 이제 기존에 그 주유 사업을 하는 쪽이 이제 한쪽에 뭐 충전기를 뭐 만드는 이런 게 가장 뭐 핵심적으로 거점을 같이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잘 보이잖아요, 또 일반 주유소에 바로 충전기가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수소 관련주들도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군요. 네, 뭐 SK증권에서도 보고서가 나왔고 어제 미국 시장에도 수소 관련주가 좋았기 때문에도 영향 받았는데요. SK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는 하반기 우리나라 수소 산업의 반등이 뭐 기대된다는 건데 결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에 따르면은 청정 수소의 인증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소 쪽이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IRA 크레딧 적용안과 같이 수소 1kg 생산에 이산화탄소 배출 4kg 미만인 경우를 청정 수소로 인정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결국 수소 쪽에 매력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네. 이런 기준을 봐서는. 그래서 청정 수소의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확립 이후에 밸류 체인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SK증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일지테크나 뭐 두산퓨얼셀, 뭐 상하프론테크 등의 일부 관련주가 올라갔는데요. 사진을 다 띄워주시면은 미국 에너지부와 SK증권의 자료인데 에너지 원별 탄소 배출 강도 비교인데요. 보시면은 뭐 위쪽에 보면 막 그 몰려 있잖아요. 뭐 크루드 오일, 뭐 그 가솔린, 네. 나프타 등등 막 뭐 모여 있죠. 그렇죠? 탄소가 많이 나오는. 예. 근데 오른쪽 보세요. 제일 아래쪽에. 거의 뭐 네, 하이드로겐이 제일 오른쪽 밑 아래에 있죠. 탄소 안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강점은 있는 겁니다. 있기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수소에 대한 뭐 기본 인프라라든지 이게 뭐 시장에 대한 시장성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이야기지만 아무튼 이제 어떤 법안의 기준에 놓고 보면은 좀 뭔가 수소에 대한 어떤 이점이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이게 뭐 현실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상업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시장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좀 별개이긴 하지만 네. 아무튼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어제 수소 산업과 관련된 미국 시장에서의 강점, 강세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오늘 미쳤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감기약이 지금 뭐 대박이 났습니까? 네, 그 자녀분들 그 감기 많이 걸리지 않나요? 집에 계신. 뭐 어쩌다 하나 걸리면 이제 셋이 같이 이제 뭐 코치질 흘리고는 하는데 네. 요새 한절기라 감기 많이 걸리더라고요. 뭐 요즘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여튼 뭐 걸리긴 하겠죠. 계속 이제 독감이 네. 유행이고요. 요즘에. 네, 그리고 그래요? 저희 아이도 뭐 초등학교 이제 입학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애들끼리 많이 걸려요. 학교 가면 학교에서? 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뭐 주말에도 하는 병원에 이렇게 소아과 가보면 아침에 9시 정도 가면 대기 인원이 100명이에요. 그래요? 한 소아과에. 그렇게 많아요? 예, 예. 정말 놀랬거든요. 아니 감기는 근데 병원을 가나 감기로? 근데 이제 이게 독감이란 걸로 좀 약간 센 게 돌아다녀 봐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아이들 환자가 많고 또 이제 아이들은 접종을 못 했잖아요. 네네. 우리가 백신을 안 맞췄으니까. 그죠? 코로나? 네, 코로나 백신을 안 맞췄죠.
아, 아기들은 잘 안 맞았죠. 안 맞았죠.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학교에 안 가고 막 그러다가 이제 뭐 마스크 벗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 계약을 하니까 이 초등학생이나 저학년들은 또 꽤 많이 지금 독감이 아, 그렇습니까? 걸리고, 굉장히 좀 심한 독감들이 뭐 걸렸다 뭐 괜찮아졌다 또 걸렸다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독감에 뭐 세균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A라는 걸로 예를 들어서 걸렸다면은 또 괜찮아졌다가 좀 있다가 또 B라는 걸로 걸리고 계속 이렇게 그래요? 돌고 돕니다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좀 많이 걸리고 있고 뭐 어른들은 좀 괜찮은데 좀 소아과는 전쟁터입니다 지금 가보면. 의사 선생님 만나기 힘들어서. 예, 그리고 뭐 이게 똑딱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예약도 하거든요. 똑딱이가 뭐예요? 그 이제 앱으로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지역의 동네 소아과에 네. 내가 어느 소아과에 몇 시에 이렇게 예약을 가려고 이제 예약을 하는데요. 그 똑딱이라는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거든요. 아, 병원 예약 앱 같은 거예요? 네네네. 아, 그래서 이제 근데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똑딱을 이용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아도 네. 거기서 예약을 하면은 제 시간에 가면은 할 수 네. 있. 아, 그래요. 근데 또 똑딱 예약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직접 가가지고 현장에서 예약하면은 뭐 3시간 뒤에 오세요, 4시간 뒤에 오세요, 뭐 아니면 오늘 마감 끝났습니다 이래버리거든요. 그 정도예요? 예. 근데 실제로 제가 지난주인가 주말에 이렇게 가보니까 9시에 땡 하고 갔는데 예약 인원이 100명이더라고요, 애들이. 아니, 뭘 그렇게. 아니, 근데 감기 근데 병원 네. 가면 좀 낫나? 더 걸리지 않나? 아니죠. 모르겠어요, 저는. 보통 보면 이제 그 어쨌든 간에 감기는 다 알아야 나아요. 네. 알을 만큼 알아야 나은데 병원 뭐하러 가요? 더 이제 악화되지 않게끔 약을 먹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감기가 너무 심하면 폐렴으로 가거나 다른 쪽으로 진행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애들은 그래도 이제 면역력이 약하니까 네. 또 가는 거고 어른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좀 지나친 걱정들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그렇죠. 뭐 우리 사실 뭐 저희 자랄 때는 뭐 밖에 막 뭐 쫓아다니고 뭐 솔직히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애들처럼 그렇지 않고 우리 그냥 시간만 되면 나가서 공차고 막 네. 그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코 줄줄 흘리면서 이제 공차고 다녔거든요. 네, 코 뭐 먹어야 나요. 예, 코 훔쳐가면서 막 이렇게 네. 먹었는데 뭐 요즘 아이들은 뭐 과거와 달리 좀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뭐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이렇게 소아과에 이렇게 굉장히 아이들이 이제 독감 감기 환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마스크 의무 착용이 좀 지나치게 이제 좀 이렇게 약간 벗어지면서 이런 것들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 감기 증상 완화제 감기약 매출이 크게 또 성장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화약품의 감기약 판콜 제품군이 올해 1분기 147억의 매출을 냈다고 하는데 코로나19 발생 사례가 정점을 찍었던 전년 동기 대비로서도 32.4%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그때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판콜 제품군이. 그리고 분기 매출 기준으로서는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동아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챔프의 1분기 매출도 40억인데 전년 동기 24억 대비로도 66.6% 증가했고요. 네. 분기 매출 기준 최대치도 또 나왔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보령의 진해거담제 용각산 제품군과 JW 중해제약의 화콜 등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도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코로나19 시기에 높아진 매출 규모를 거의 유지하고 있다. 지금. 그만큼 이제 감기 환자가 많고 약 처방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감기약 관련된 이슈가 지금은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린이 이제 해열제라든지 뭐 코감기약, 재채기약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또 사놓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갑자기 동떨어질까봐. 왜냐하면 이제 원재료들이 전부 다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오니까 네네. 원재료가 없으면 만들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특히 해열제 같은 경우는 집에 상비약이 없으면 되게 난감할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네. 특히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좀 견디지만 그렇더라고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다울투자증권이 또 리포트를 내면서 이제 금리가 또 하향 안정화될 예정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등의 대형주의 주가가 좀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하반기부터 바이오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은 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출시 일정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약간 큰 이슈인 것 같아요. 네. 휴미라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이제 바이오시밀러 넘어가면서 지금 삼성 바이오 에피스하고 셀트리온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2023년 7월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7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출시가 이제 하반기에 본격화되니까 이게 상당히 좀 호재로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유한양의 레이저 티니 폐암 치료제 병용 임상 3상 데이터도 앞으로 공개될 예정이고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의 FDA 정식 허가도 아마 상반기 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급여 등재도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이슈가 될 수 있겠고요. 도나네맙의 FDA 허가 신청이라든지 마드리갈 파마슈피겔
그 내쉬 치료제 이 부분도 FDA 가속 승인 획득. 그러니까 네. 각각의 뭐 약에 대한 기준을 제가 설명드리기 좀 어렵지만 각 그 제약사마다 있는 여러 가지 신약이라든지 뭐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FDA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하반기 예정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모멘텀으로 충분히 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현지 시간으로 6월 2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미국 임상종약학회 아스코 2023이 또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정과 관련해서 지금 관련된 정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일정상으로 모멘텀이 된다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사진 보시면 다울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 네. 바이오시밀러가 출시가 되면 글로벌 의약품의 절감액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약품을 먹는 것보다는 당연히 바이오시밀러로 약간의 비용 절감이 되겠죠. 비싼 약을 바이오시밀러로 만들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증감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확대가 역시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료도 결제해봤습니다. 네. 아, 지금 정프로가 얘 아빠 맞냐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아니 저도 뭐 그 뭐죠? 그 응급실도 가보고 애들 뭐 이렇게 좀 다치거나 뭐 이렇게 병원 갔죠. 어떻게 한 번도 안 갔겠습니까? 셋이 지금 뭐 10년 전부터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데 갔는데 아마 전 세계에서 이건 뭐 의사 얘기니까 뭐 틀리진 않을 텐데 우리나라만큼 애들 병원 자주 데려가는 나라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뭐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굉장히 자주, 굉장히 많이 아주 작은 병에도 무조건 병원을 가는 습관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다. 뭐 안 간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굉장히 하여튼 우리는 많이 가는 편인 것 같기는 하다. 그렇죠. 뭐 자가 네. 면역력을 기르는 게 사실 제일 좋죠. 뭐 체력을 기른다거나 잘 쉬어준다거나 손발을 깨끗이 씻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뭐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뭐 가지겠죠. 열이 뭐 38도 39도인데 네. 어떻게 안 가겠어요. 그렇죠, 해열제 그렇죠. 먹여야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먹이고 참고로 네. 열이 많이 날 때는 뭐 어떤 저게 해열제가 당장 없고 그러면 포카리 스웨트를 먹이면 상당히 그래요? 또 효과가 있습니다. 포카리 스웨트? 그게 해열 기능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뭐 뭐 확인되지 않은 의학 정보 막 아닙니다. 남발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찾아보시면 아 그래요?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포카리 스웨트. 예, 그걸- 게토레이드요? 게토레이? 게토레이도 되는 그래도 포카리 스웨트가 좀 포카리도가요? 나왔고요. 예. 수분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열이 많이 나면 이제 탈수가 오니까요. 음. 수분 공급을 포카리 스웨트를 조금씩 이제 먹이면 네네네. 조금 그래도 증상이 좀 완화되는 경우도 있고 뭐 급하면 사실 해열제 먹어야 되는데 네. 해열제조차도 없으면 좀 그러하고요. 아. 근데 해열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은 그 편의점에 다 비치가 돼 있어요. 급하면 빨리 편의점 가셔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그 해열제와 포카리 스웨트 또 사와서 같이 병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하여튼 애들이 병원 가면 마음이 아프죠. 애들만 이렇게 막 아프다고 울그러면. 그렇죠. 네. 저도 뭐 진짜 39도 막 넘어가는 경우 한번 겪어봤거든요. 밤에 막 쿨링 패치도 붙이고 뭘 다 해도 안 떨어지니까 정말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네. 저도 애가 그때 이제 머리랑 턱이 찢어져 갖고 그때 이제 씻기다가 막 미끄러져 갖고 비누 때문에 그래서 빡 넘어져 갖고 그래서 이제 꼬매러 가는데 일요일이라 그런지 뭐 병원 연대도 별로 없고 그래서 와 그때 약간 좀 고생했던 마음 고생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렇죠. 항상 뭐 아이들 다치면 네. 부모 입장에서 항상 마음 고생이죠. 자 그리고 다음 섹터 한번 가볼까요? 네, 역시 또 이제 뭐 연예가 중견이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오늘도 뭐 K-팝 관련된 팬덤 지속 확장 때문에 엔터 뭐 기획사들이 또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뭐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50-50 관련된 수혜주를 찾다가 뭐 이런저런 종목들이 막 언급되면서 상한가 가고 제가 좀 과열인 것 같다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뭐 그때 이후로 약간 조정이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뭐 한국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오늘 나오기도 했지만 글로벌 음반 판매량이 감소 추세인과 다르게 국내에서는 음반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수출 지표도 좋아지고 있다. 하이브의 뭐 위버스라든지 디오유의 버블 등의 팬 플랫폼 어플을 이용한 수도 팬덤 확대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역시 뭐 하반기에도 팬덤 확대가 지속될 것이라는 뭐 한국투자증권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역시 이제 그 큐버엔터의 여자 아이들이 초동이 116만 장 정도 팔리면서 역대 걸그룹 4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음반 판매량도 뭐 각 기획사마다 상당히 괜찮고요. 더군다나 하이브의 엔하이픈 초동 1일차 기준으로서 102만 장 판매했습니다. 전작이 1일차에 초동 77만 장 팔았으니까 엔하이픈도 지금 역대급 실적인 이제 일단 초동 판매가 나온 거죠. 엔하이픈. 네, 사진 띄워주시면은 그게 이제 나옵니다. 네. 네, 그 관련된 세일즈 관련된 게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 엔하이픈 관련해서 이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초동이고요. 그리고 이제 앨범이나 콘서트, MD 등의 뭐 엔터사 매출이 고루고루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고요. 앨범도 잘 팔리고 MD도 잘 팔리고 콘서트는 당연히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엔터 4사 합산 매출액이 4조 2,600억으로 추정이 되니까 작년 대비해서 33% 급증할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23년도에는 22년 대비 콘서트 규모나 횟수가 당연히 확대되고 티켓 가격도 당연히 비싸죠. 그리고 엔터 4사의 콘서트 매출이 전년비 49% 증가할 건 당연한 겁니다.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BTS 단체 투어 부재 영향이 있다고 하는 하이브를 제외하면 엔터 3사 콘서트 매출액은 전년비 191% 증가. 당연히 이제 횟수가 많아지니까 그렇고요. 네. 특히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이 북미 시장을 하반기부터는 공략을 할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티켓 프라이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일본이나 한국이 조금 비슷한데 일본이 조금 더 높고 한국이 조금 낮지만 그 가격보다도 북미가 한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콘서트 티켓 가격이. 북미는 또 뭐 무슨 가격이라고 하죠? 뭐 오픈 무슨 가격제를 해갖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비싸지고 사람들이 덜 몰리면 또 싸지고 뭐 이런 가격제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네. 티켓을 팔아야 되니까 뭐 가격을 조금 영향을 미치나요, 그런 것들이? BTS였나 하여튼 블랙핑크였나 하여튼 뭐 공연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뭐 이런 공연 같은 경우는 막 그게 얼마였죠? 한 60, 뭐 70 이렇게까지도 올라가고 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네, 여튼 근데 콘서트 가격 티켓은 확실히 비싸긴 비쌉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리니까요. 그리고 이제 북미 쪽은 워낙 큰 이제 콘서트장에서 하니까 뭐 네. 5만, 6만 뭐 이렇게 들어가는 쪽에서 하니까 모객 수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분석을 해보면 티켓 가격의 절반 정도를 MD로 산다고 하거든요. 소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티켓 가격이 30만 원이면 한 15만 원 정도는 MD를 산대요. 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이제 그런 MD 가격도 매출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하나투자증권에서 엔터주의 수급 동향을 5월 22일까지 정리된 수급 동향을 이제 만들어 놓은 차트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빨간색이 이제 기관 합산이고요. 그다음에 점선으로 보인 게 외국계 합산이고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색 실선이 개인 합산인데요. 제일 왼쪽 위쪽에 보시면 엔터 5개사 합산 주체별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외국인들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계속. 그죠? 네. 수급적으로. 그리고 기관은 약간 팔다가 다시 사기 시작했고 개인들은 계속 팔아왔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하이브나 JYP나 YG나 SM 등의 각각의 종목들의 주체별 수급치를 보시면은 기관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이제 사 들어온 모습이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은 꾸준히 사는 모습이 보이죠. 대부분. 그죠? 그러니까 그 약간 푸른색, 녹색 이 실선이 이제 그 외국인인데 엔터사 대부분 다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국내 엔터사를 사고 있습니다. 네. 그 기관은 많이 팔았다 바닥에서 이제 좀 올라오는 게 보이고 있죠. 근데 JYP는 기관이 좀 팔고 있네요, 보니까. 네. 하이브는 많이 팔았다가 바닥에서 좀 들어 올라오고 있고, YG는 별로 안 팔았네요, 보니까. 기관들이 별로 안 팔다가 조금 더 사고 있고, 네. SM도 확 팔았다가 다시 사고 있고, 그죠? 큐브도 많이 샀다가 큐브에서 최근에 좀 기관이 조금 팔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종목별로 약간 수급이 좀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은 대부분 이 엔터사들 대부분 사는 국면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사진은 4대 기획사 합산 영업이익 추이인데, 이거는 하나증권에서 추정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22년, 23년, 24년 보시면 다 이제 합산으로선 좋아지는데 특히 좋아지는 게 하이브는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특히 좋아지는 게 JYP가 JYP, 많이 올라오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SM도 견조합니다. 견조하고 네네네.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건 YG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24년 추정치를 봤을 때는 확실히 JYP의 성장률이 가장 높게 좀 보이는 부분들이 네.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부장님은 저 콘서트 가본 적 있으세요? 예, 지금은 잘 안 가는데 그 전에 누구 콘서트입니까? 기억에 남는 거는 저 옛날에 동방신기. 동방신기 예. 콘서트 가셨었어요? 예. 혼자? 2008년도인가? 2008년 누구랑? 그 저 뭐 친구들이랑 같이. 남자? 예, 남자죠. 이상한데 우리 박 부장님 이상해. 그때 그죠? 물론 이제 남자랑 가지 않고 당연히. 왜 갑자기 말이 바뀝니까? 이상훈 부장님. 네. 아하, 요 걸렸습니다. 2008년. 그때는 결혼 전이셨죠? 예. 저는 젊은이라 제가 콘서트를 남자랑 갈 수는 없죠.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면 콘서트 보여주 그리고 제가 동방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결정적으로. 아 근데 그분이 옆에 계신 분이 너무 좋아하셨군요. 네, 그래서 간 거지. 네. 뭐 저는 뭐 그냥 네. TV로 봅니다. 아 콘서트 간 적 없다고 할 걸 그랬네라는 후회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네. 아유 오늘 참. 네, 괜한 제 질문에 네. 아하 이런 또 오늘 대구로 들어가시죠? 끝나고. 네, 아마 못 볼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요건 요 정도로 덮어두고 네. 네, 서로 지켜드려야죠. 자, 다음 섹터 가보겠습니다. 네. 아, 근데 오늘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야, 이게 한국에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나 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여태껏 50년 넘게 살면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한국에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여? 이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국방부에서는 이제 입영 병사와 복무 중인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 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신청검사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군의 마약류 관리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 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입영 신검 시에 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스스로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었지만은 예. 지금은 이를 신체 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마약과의 전쟁인지 모르겠지만 간부의 경우에는 임관 예정자 및 장기 복무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걸 계획하고 있고요. 입영 신체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오면 소변을 다시 채취해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고 또다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경찰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복무 중인 병사는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마약 검사 키트 뭐 이런 거 만드는 데가 이제 진단 키트. 진단 키트. 예. 그 바이텍 매트가 그래서 아. 주가가 많이 올랐죠. 아 그래요? 네, 바이텍 매트가 뭐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장중에 알려지면서 바이텍 매트 많이 올랐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진 매트릭스나 뭐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등등의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들 네네. 이런 회사들이 오늘 좀 테마성으로 움직였는데 네. 글쎄 뭐 이런 게 사실은 뭐 우리가 별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네네네. 뭐 이게 굳이 이렇게 뭐 뭔가 뭐 검사를 해야 되는 사회가 아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마약이 뭐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워낙 이제 많이 퍼진다고 하니까. 네, 이슈가 돼서 이게 시장에서 이게 반영될 정도면 이게 정말 많이 퍼져 있는 건가 알게 모르게 뭐 이런 근데 생각. 마약을 만약에 내가 했다고 치면 그 검사를 받으러 안 가게 어떻게든 미루어서 마약 기운 좀 마약 그 검출 안 되게 다 빼고 나서 그러고 가겠죠. 뭐 그렇지 않나?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안 괜히 해보기도 했고. 괜히 잘못해서 얘기했다가. 네, 네, 네. 예. 뭐 어떻게 그게 뭐 몸에서 어떻게 빠져나간지 희석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근데 아무튼 신체 뭐, 검사는 의무적으로 받고 네. 군대 가는 시기를 조절하는 거 아닌가요? 누가요? 마약 한 사람이 있다면 아니 이병이잖아요. 아, 이병. 아, 신체 검사를 먼저 받아요. 예, 먼저 무조건 받고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절은 뭐 하기 때문에 조절하고 그런 거 입대 아닌가요? 기간은 조정할 수 있으나 예, 신체 검사를 무조건 받고 예 그렇게 해요. 예, 아니, 저도 그거-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서. 그거 아닌가요? 아니 저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 일 자꾸 기억하지 마시죠. 뭐. 예, 예. 네. 신체 검사는 혼자 가셨죠? 그러면 네, 그뭐 누구 따라오는 여자친구 없었고. 예. 예. 연애는 누가 또 자, 네. 그러면 다음 섹터도 가보겠습니다. 네, 뭐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5 장비 업체 일부 이제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요. 이제 하나증권에서 이제 보고서를 전일 냈습니다. 뭐 틈틈이 계속 보고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국내 대다수 5G 장비 업체들의 뭐 실적이 좀뭐 개선 추세에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시장에서 별로 부각이 잘 안 되고 있었고요. 또 5G 통신 장비주를 투자했던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주가 수준은 몇몇 종목들 빼고 나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관심도들도 별로 없죠. 근데 이제 그 일부 업체들 실적 부진이 있긴 했지만은 이제 2022년 상위 11개 기업체 중에 영업이익 합계가 2021년 대비로서도 58% 증가한 1,429억을 기록하면서 아마 HFR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HFR이 이제 작년에 조금 이익 감소를 하면서 커버리지 하나증권에서 커버리지하는 4개사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올해 영업이익 합계가 전년비 20% 증가한 1,600억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리포팅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 호조나 인도 시장 개화, 오픈넷 시장 확대 이런 것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자,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네트워크 장비 11개사 분기별 영업이익 합계추인데 이 11개사는 밑에 줄을 보시면은 뭐 RF, HIC부터 솔리드, 이노, 와이러스 등등의 11개사가 네. 이제 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KMW가 들어있긴 네. 하네요. 네. 참 추억의 이름들이네요. 네. 근데 이 11개사를 통틀어서 네트워크 장비사 영업이익 합계를 보면 2021년에 조금 회복을 하다가 22년 초반기에는 또 적자가 나오고 22년 3분기부터는 확실히 튀어오르죠. 예, 그래서 최근에 좀 좋았었습니다. 일부. 그래서 뭐 일부 종목들은 주가가 또 꽤 많이 오른 종목도 꽤 있긴 합니다. 아주 간헐적으로 있는 종목이고요. 근데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하나증권에서 이제 커버리지하는 4개 장비사. 그러니까 이제 RFHIC, 솔리드, 이너와이어, HFR 이 합산 기준인데 이 4개 장비사만 놓고 보면 2022년에 2분기 이후부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21년도 전에는 굉장히 적자가 계속 나왔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뒤로부터는 22년 3분기 정도부터는 이렇게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합산 영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4개사 합산 기준이기 때문에 11개 중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4개사만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은 국내 네트워크 장비 4개사 연간 영업이익 합계 추정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개사가 23년보다는 24, 25년도에 영업이익단이 올라가는 모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올해 8월에 국내 주파수 할당 공고가 나올 예정이 큰데 통신사 참여가 예상되고 mm웨이브 시대를 선언하는 계기가 될 거다. 뭐 이것도 모멘텀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아직까지도 5G 통신 장비주는 시장에 좀 신뢰라든지 네네. 약간의 뭐 수급적인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너무 낮기 때문에 좀 그러합니다만 실제 좀 숫자가 좀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뭐 여러 가지 좀 양치기 소년 같은 네네네. 종목들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부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종목이 없으니까 확실히 마음이 좀 이렇게 너그러워지네요. 이제 이 친구들 제가 이제 다 보내드렸거든요. 보내드린 지가 좀 됐어요. 아, 그래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막 종목 변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포트폴리오를. 네, 그러면서 이제 5G 정말 애증의 종목이었죠. 그래서 네. 막 이 5G 관련된 이야기들이 뉴스 나올 때마다 막 이 분노에 화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냥 어떤 뉴스가 나오든 그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달관한 듯한 느낌? 네, 이건 굉장히 마음이 좀 편하네요. 정프로님 보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오르지 않고 네. 있어갖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 왜 나오냐면 저희가 네. 이제 약간 뭐 글쎄요 뭐 어떤 섹터를 제가 뭐 나쁘다 좋다 말하는 건 아니지만 네. 최근에 보면 웬만한 섹터는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자 보세요. 1분기에 2차 전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나 IT 쪽 뭐 디스플레이까지 좋았었어요. 그리고 자동차도 올라갔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경기 민감업종 뭐 철강 그다음에 그 실적이 나쁘다고 했던 뭐 NCC 순수 화학주도 올라왔고 네. 그다음에 조선 올라왔죠. 건설주도 움직였습니다. 건설주도 그렇게 업황이 안 좋은데 건설주 올라왔죠. 뭐 조선 기자재도 올라왔죠. 뭐 그다음에 보험도 올라왔죠. 뭐 등등 뭐 금융업종도 뭐 그랬고. 그러니까 웬만큼 지금 시장에서 화장품도 올라왔어요. 그죠? 화장품도 최근에 중소형 브랜드, 인디 브랜드들은 뭐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침 주가가 이제 한 2,600 가까이 이제 올라왔는데 이 센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보이는 섹터가 별로 이제 많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싸 보이는 섹터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5G에 관련된 쪽이 안 좋다 관심이 없는데 그러면 비어 있는 섹터이거든요. 수급이. 근데 뭔가 숫자가 확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뭔가 한번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제가 기대감을 드린 건 아닙니다만 네네네. 하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섹터들이 돌고 순환매가 왔는데 안 오른 섹터가 어디야 찾다 보면 근데 그게 이제 단순하게 안 올랐다고 해서 들어간 건 분명히 아니겠죠. 근데 이제 숫자가 만약에 찍히면 그때는 또 뭔가 달라지는 변화가 있다는 것 때문에 뭐 저도 이제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냥 개인 투자자의 어떤 그 뭐 성향 같은 거긴 하겠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대인 주식은 안 가는 것 같아. 저도 못 갈 것 같아요. 한번 이제 그럴 수 있죠. 60-70% 이게 마이너스 확 나면 네. 그리고 이제 팔았잖아요. 손실 확정했잖아요. 네. 사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뭐 어떤 이유로 샀든 뭐 좋았던 이유가 분명히 좀 있었을 텐데 네. 그보다 60-70% 낮은 가격이면 어쩌면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가격에 내가 손절 쳤죠? 아무리 좋은 시그널이 나와도 이건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분들은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뭐 어쨌든 2차 전지들이 다시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제 지금 순환이 이제 순서가 있었잖아요.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엔터, 뭐 반도체, 뭐 이렇게 뭐 자동차 이렇게 순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떤 뭐 수급적인 현황, 그러니까 뭐
뭐 예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다소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이 동시에 한 번에 다 밀어 올리기는 좀 지금은 수급이 그렇게 힘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반도체가 가면 또 2차 전지가 좀 쉬거나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보니까 지금 2차 전지가 다시 지금 올라왔잖아요. 네네. 이틀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다시 그 순환에 2차 전지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네. 하여튼 이 헷갈리는 것들 열심히 뭐 공부해서 제가 판단을 잘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요 정도로 그러면 저희가 좀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네, 우리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